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월 12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요즘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 블랙 아이스가 형성된 곳이 많습니다. 밤사이 눈이 얼어서 얇은 얼음이 됐는데 아스팔트 색이 그대로 비쳐서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네, 터널 출입구나 도로 위 그리고 골목과 커브길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제설 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 칼슘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이 블랙 아이스의 원인이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절반 정도 속도를 줄여서 운전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제동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길어지는 만큼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운전 중에 블랙 아이스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핸들이나 또 브레이크를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시동을 켜고 바로 출발하지 말고 한 30초 정도 예열을 하면서 차량을 점검한 뒤에 출발하는 게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대전에 이 눈이 조금 내렸는데요. 우리 지역에 눈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한파는 언제쯤 물러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보름 동안 길게 이어지던 한파도 이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5.8도로 아침까지는 여전히 춥겠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기온 대전이 2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도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아침까지 충남 남부 서해안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권에 또다시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 대전은 오전과 밤에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도, 대전 2도, 논산 3도까지 오르며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1도, 보령 3도, 서천 2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는 대전의 낮 기온 12도까지 껑충 오르겠고요. 우리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집콕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이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이 좀 비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코로나 블루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푸른 식물을 보게 되면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요. 예. 가까이 두고 키워서 이 반려식물이라고도 하잖아요. 요즘에 반려식물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집에 어떤 푸르름과 화사함을 선사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식물을 구입하는 비율이 평소보다 30% 정도 더 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족 여러분은 반려식물을 키우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뭐예요? 우리 집 반려식물 이야기라고 정해봤어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박창규 리포터는 혹시 그 반려식물 키우고 있나요? 저희 집에도 화분 몇 개가 있기는 한데 식물들도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역시 사랑과 정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식물들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지난 한 해 힘들었던 화훼 농가도 응원할 겸 화사한 꽃과 화분을 몇 개 들여놓을까 해요. 네,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화초처럼 우리 식탁에 감초 역할을 하는 오늘 식품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딱히 반찬이 없다. 이럴 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밑반찬 바로 김인데요. 지금 제철을 맞아서 물김 채취가 한창입니다. 서해의 겨울맛 김을 지금부터 화면통에 함께 하시죠.
요즘 서천의 바닷가에선 노란 그물망을 끌어올리느라 바쁩니다. 바로 서해 겨울맛 물김인데요. 서천은 예부터 충남 최대 김 생산지죠. 갯벌과 미네랄이 많아서 김에 대해서는 아주 적합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여기 김이 아주 맛이 있어요. 물김은 세척과 건조, 굽기 등 10여 차례의 공정을 거쳐 조미김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덕분에 짭조름한 바다의 맛과 향을 우리 식탁 위에서 언제든 맛볼 수 있죠. 서해의 겨울맛, 맛있는 김 맛보러 지금 출발합니다. 매서운 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 하지만 바다는 겨울에도 쉬지 않습니다. 요즘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인 서해의 겨울 수산물을 만나기 위해 서천의 한 포구를 찾았는데요. 야, 바다 좋다. 바다는 1년 내내 언제 찾아와도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만요. 또 겨울바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잖아요. 오늘은 식탁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밑반찬 김을 만나러 왔습니다. 가시죠. 서천은 충남 최대 김 생산지입니다.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김 채취가 이뤄지는데요. 연안의 양식장에서 그날그날 채취한 물김을 노란 그물망에 담아 크레인으로 옮깁니다. 지난해 14,000여 톤, 480억 원 가량을 생산했다고 하네요. 아, 이 안에 들은 게 전부 다 물김이네요. 네네. 이게 어디서 채취한 거예요? 축산, 올포, 다사리, 개화도에서 채천 김을 이리 이제 가지고 와서 하역해서 경매를 하는 과정입니다. 조건이 괜찮나요? 예, 아주 여기는 건강하고 또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담수가 많으므로 아주 김이 아주 맛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어민들이 서해바다에서 추운 바닷바람을 이겨내면서 수확한 물김들이 쫙 놓여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계시죠. 여기서 물김 경매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물김 경매 만나보시죠. 하역이 끝나면 김의 생산자의 번호표를 붙여 경매를 거칩니다. 짙은 밤색에다 부드러운 김이 1등급을 받는데요. 서해는 조소간만의 차와 갯벌이 있어 김 양식에 좋은 조건이죠. 올해도 김 작황이 좋은 편이라고 하네요. 야, 이제 경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저건 물김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네, 구입했습니다. 오, 보니까 저는 다 좋아 보이는데 전부 다 손으로 만지면서 하시네요. 뭐 다 다른 게 느껴지나요? 네, 이게 만지면 촉감이 있고 이렇게 또 색깔도 보고 그래서 밤색 돋는 게 맛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입한 물김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공장으로 가서 1차 가공을 합니다. 물김이 식탁에 오르기 위해선 10여 차례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1차 가공장을 찾았는데요. 커다란 수조에 물김을 넣고 세척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 처음에 여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네, 여기도 이제 모여서 풀어서 1차 세척을 해서 펌프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또 2차 세척을 합니다. 2차 세척이 끝난 김은 김발 위에 얇게 펼쳐 약 2시간가량 건조합니다. 자동 기계화 시설 덕분에 건조 시간을 단축했는데요. 이렇게 잘 마른 김은 100장씩 묶어서 시장이나 2차 가공장으로 판매하는 거죠. 네모반 듯한 김이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네요. 네, 여러 가지 그 세척을 거치고 공정을 거쳐서 이물질이 안 들게끔 세밀하게 해서 아주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정상적인 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조미김을 많이 찾곤 하는데요. 보령에 자리한 조미김 생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3대에 걸쳐 김을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보령 대표 특산품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물김 만나고 왔고요. 네. 그 물김을 이용해서 재래 생김까지 만드는 걸 보고 왔는데 여기는 2차 가공을 하는 곳이라고요? 네네, 저희는 2차 가공을 하는 곳이고요. 마른 김 검수에서부터 구이기, 생산, 포장, 택배 발송까지 모두의 12가지 공정을 거치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은 22년 정도 됐는데요. 할머니부터 김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 엄마도 이제 잘하시면서 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엄마 아버지가 김 사업을 마른 김을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자라면서 같이 이제 저 역시도 김에 관심이 있어서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다시 딸에게로 김 맛이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바삭하면서도 맛있는 김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조미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 엿봤는데요. 자동화된 기계가 척척 알아서 해줍니다. 구워진 김에 기름이 차르르르 발라지고 다시 소금이 뿌려집니다. 이러니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야, 신기하네요. 예전에 엄마들이 프라이팬에 김 구워서 일일이 손으로 하던 거를 마치 하늘에서 비가 오듯이 기름이 싹 잘 발려지고 또 눈 내리듯이 솔솔솔솔 소금을 뿌려주네요. 네, 저희는 1차로 초벌구이를 하고 소금과 기름을 바르는데 기름은 유채꽃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 고소하고 바삭하고 그리고 원적외선으로 1차, 2차, 3번을 구워서 더 바삭하고 더 맛이 좋아요. 원적외선으로 3차례 더 구워진 김은 5장씩 묶어서 포장합니다. 그 사이 찢어지거나 덜 구워진 김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죠. 김 한 장에 이렇게 많은 공정이 필요한지 새삼 알았는데요. 바삭하게 구워진 김은 잠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잘 구워진 김은 균일한 색을 띠면서도 윤기가 나죠. 재래김은 얇고 부드러우면서 청록색을 띠며 식감이 아주 부드럽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좋아해요. 식탁 위에서 언제나 사랑받는 김. 한 장의 김이 완성되기까지 이렇게 작은 오차도 허용치 않는데요. 모든 공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바삭한 김 한 장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재래김이 자동화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수작업이 필요한 김도 있습니다. 바로 돌김으로 만드는 자반인데요. 구멍이 많고 식감이 거친 돌김에 기름과 양념이 골고루 묻히도록 계속 섞어줍니다. 입맛 없을 때 또 이 김자반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일이 다 이렇게 손으로 저어줘야 돼요? 네, 네. 저희는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수작업을 하는 이유는 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정성이라고 해서 저희는 정성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김치 버무리듯이 여러 번 볶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숙성 들이고 뜸 들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담백하고. 세척과 건조를 거친 생김을 수차례 굽고 기름과 소금을 발라 맛있는 조미김으로 완성하는데요. 정확한 공정과 손맛 덕분에 오늘도 식탁 위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그냥 구워만 먹어도 좋지만 좀 더 다양하게 김을 활용하면 좋겠죠. 요즘 인기라는 불닭맛 조미김을 이용해 뜨끈한 김국도 끓이고 매콤 고소한 김전도 부쳐봅니다. 김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네. 아, 그냥 따뜻한 밥 한 공기에 김 싸먹기만 해도 그만인데 뭘 이렇게 또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쉽게 가장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 김밥하고요. 김밥? 김 계란말이 그리고 불닭맛 김청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한번. 그러면 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 몇 개만 먹어도 든든하죠. 싱싱한 굴까지 넣고 매콤하게 끓인 김국은 겨울 추위를 녹여줍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먹는 김 요리.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집밥의 대명사입니다. 평범하고 뭐 대중적이지만 조금은 이제 일반적일 수가 있는데 또 새로운 변신들이 계속 가능하네요. 네. 앞으로 바람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희가 생산한 조미김 드시고 코로나19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보령시 지역 대표 특산품인 조미김 이번 명절에 꼭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김이 전부 다 잘생김,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모든 식탁 위에 있는 밑반찬들 이 김이 다 이 김. 여러분 앞으로도 보령의 특산품 조미김 많이 사랑해주세요. 찬바람을 가르고 채취한 겨울김. 물김을 세척하고 건조해 다시 바삭한 조미김으로 만들기까지 수많은 공정이 필요한데요. 서해의 겨울 맛이 가득 배인 김 한 장 덕분에 집밥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데요. 자부심과 정성으로 구워낸 김으로 우리 집 밥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령 특산품 김을 사랑해 주세요. 네, 이 밥의 영원한 짝꿍 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천 일대 바닷가에서 채취한 물김을 잘 건조하면은 생김이 되는 거고 이 생김에 기름을 바르고 또 소금을 뿌려서 구우면
조미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어머니가 생김을 100장씩 한 톳을 사서 일일이 다 기름을 발라서 손으로 구워주셨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자동화 시설로 차라라라 착착 조미김이 다 완성이 되는데요. 한번 구운 다음에 기름과 소금을 싹 뿌리고 원적의 선으로 3번 더 구우면 청록색의 윤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맛있는 조미김이 완성됩니다. 아우, 정말 바삭하니 맛이 좋아요. 네, 정말 모두가 사랑하는 김구이, 이 맛김이 보령시를 대표하는 특산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령시에는 이 생김을 조미김으로 가공하는 가공 공장이 많은데요. 그래서 보령의 특산품으로 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김 같은 경우는 밥상 위에서 누구나 또 사랑받는 밑반찬이지만 가격도 부담이 없어서 선물하기에도 그만인데요. 보령의 특산품 김 맛도 좋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집밥을 많이 먹게 되는데 네. 또 다양한 반찬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 김, 바로 집밥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이 김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얼굴에 김이 많이 묻어있는 네. 잘생김. 예. 자, 박정희 리포터가 퀴즈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죠. 네, 재미나고 알차고 유익한 아침의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보리털과의 해조류 중 하나로 바닷속 바위에 이끼처럼 붙어 자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사각틀에 얇게 말려 구워 먹거나 밥을 싸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김, 2번 미역, 3번 다시마. 제가 앞서 본의 아니게 네. 힌트를 먼저 드렸네요. 네. 박찬규 리포터 얼굴에 많이 묻어있는 거. 네. 예, 덕지덕지 묻어있는 거. 아니, 헷갈려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네, 제 헷갈리지 양옆에 않으세요. 이 잘생 이것이 가득 붙어 있네요. 그래요. 예. 김경섭 아나운서가 더 힌트를 떠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은 고맙습니다. 무엇일까요? 해조류 중에 하나인데요. 국민 밑반찬 중에 하나이지요. 아침 퀴즈 첫 번째 문제의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김이 정답이었습니다. 김은 바다에 이끼처럼 붙어 자라는 해조류로 겨울에서 봄에 걸쳐 번식하는데요. 일반 해조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알코올 분해를 촉진하는 타우린도 풍부해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네, 오늘 박찬규 리포터가 충남 최대 김 생산지 서천의 김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연중 먹어도 맛있지만 10월 말부터 봄이 오기 전에 채취된 김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모든 물질 가운데 가장 가벼운 기체 원소로 빛깔이나 냄새, 맛이 없고 불에 타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연료로 떠오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헬륨, 2번 수소, 3번 질소. 네, 저는 화학 시간 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힌트를 드리자면 네. 암소의 반대말과 좀 발음이 비슷한 걸 골라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암소의 반대말이기도 해요, 네, 이 단어가. 네. 그렇죠. 예, 네. 암소의 반대말. 반대말. 가장 가벼운 기체이고요. 그다음 친환경 연료로 요즘에 또 각광받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추소!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수소가 정답이었습니다. 수소는 연소하더라도 공해 물질을 내뿜지 않아 석탄, 석유를 대체할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중시되고 있는데요. 다만 저장과 운반이 어렵고 폭발의 위험성이 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각국의 환경 규제가 날로 강화되면서 화석 연료를 대신할 수소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소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수소를 이용한 선박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가죠. 문제 주세요. 네, 이번 아침의 퀴즈 세 번째 문제는 시사 상식과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때,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리는 기상 정보를 한파 경보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선택해 주시죠. 네. 자, 한파특보에는 네. 이 한파경보 전에 한파주의보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요즘에 그 영하 20도까지 뭐 이렇게 한파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 한파경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야, 영하 20도까지 네. 내려가기 전에 네.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거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냥 한파경보로 가지 않고 아, 네. 그 전 단계도 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파 경보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한파 경보 이전에 또 한 단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의 퀴즈 세 번째 문제 OX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X였습니다. 한파 경보는 10월에서 4월에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져서 3도 이하이고 평년 기온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씨 이하인 경우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도 한파 경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네. 하루빨리 좀 날씨가 풀려서 추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함께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네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폐의 공기주머니인 헛박가리에 염증이 생기는 감염증 질환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화학 자극 물질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폐혈증, 2번 기흉, 3번 폐렴. 네, 이맘때 이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네. 문제 잘 보시면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니까 폐에 염증을 잘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였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건강 지키면서 오늘 아침 퀴즈 네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폐렴이 정답이었습니다.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등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증식하면서 폐 조직의 염증 반응과 경화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어느 연령에서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요.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이 폐렴은 계절적으로 겨울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접종이고, 평소에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는 속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속담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패랭이 쓴 놈 보일라. 이것 잔 원수 없고 날쌘 은혜 없다. 보기 드립니다. 1번 밤, 2번 일몰, 3번 새벽녘. 네. 뭐 겨울철에는 이게 길잖아요. 네. 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겨울철에 저희가 이런 문제를 또 드리지 않았나. 네. 길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겨울철에 긴 거. 겨울에는 이게 기죠. 밤이 길까요? 아니면 일몰이 길까요? 해질녘이 길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 속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택 다 하셨나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번 밤이 정답이었습니다. 밤에 패랭이 쓴 놈 보일라는 저녁밥을 너무 일찍 먹으면 밤중에 배가 너무 고파서 패랭이 쓴 환상이 보이겠다는 말을 이르는 속담이고요. 밤잔 원수 없고 날쌘 은혜 없다는 은혜나 원하는 시일이 지나면 쉬 잊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아침엔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코로나 블루 뭐예요? 우리 집 반려식물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분위기를 바꿔주는 반려식물 아마 많이 키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사진 사연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예년 같으면 이맘때쯤 신년과 아이들 겨울방학으로 겨울 여행 계획을 많이 네. 세우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좀 잠깐 네.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고 싶을 때 사람들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을 요즘에 찾게 되잖아요. 네, 찬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 홀로 혹은 단촐하게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 언택트 여행지 준비했습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언택트 여행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겨울 집 밖은 위험하다? 무슨 말씀? 밖으로 나가버리고 싶은 우리들. 추워도 좋아 대박이야. 역시 최고의 밥상은 남이 해주는 밥상. 집순이 집돌이도 집콕 생활이 지겹긴 마찬가지. 잠깐 짧고 굵게 즐기고 스트레스는 삼진 아웃시켜버리는 언택트한 여행이 기다립니다. 경북 상주로 떠나보시죠. 코로나 시대 이제 추운 날씨도 막을 수 없는 여행 본능. 답답한 방구석 탈출해 보자고요. 우와, 차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 멋지다. 어우, 낙동강. 아,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다 하지만 이제는요 집에 있는 것도 좀 한계치입니다. 한계치. 이렇게 맑은 공기 마시고 싶다고요. 추워도 이런 공기, 이런 자연을 만끽하고 싶잖아요. 추위는 또 추위의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럼 오늘 정말 제대로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언택트하게 멋진 여행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 나가야 되는 거죠, 감독님? 알겠습니다. 출발! 드라이브 즐기다가 스리슬쩍 다녀가기 좋은 곳. 첫 번째 코스는 경천섬.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의 풍경과 비봉산의 절경이 어우러진 경북 대표 언택트 여행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 여행을 소개해 주실 우리 해설사님. 네, 상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설사님. 상주도 추워요. 하지만 겨울은 추워야 또 제맛이죠. 올해는 좀 추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추운데도 이곳이 그렇게 멋지다고요. 저희가 찾아온 곳이 경천섬. 빰빰빰빰빰빰빰빰빰. 경천섬. 빰빰빰. 여기 어떤 곳인가요? 경천섬은 상주를 대표하는 생태공원입니다. 크기는 65만 평, 20만 제곱미터의 그 남이섬 아시죠? 남이섬의 절반 크기의 그 섬입니다. 수달도 살고 있고 그리고 철새가 왔다 갔다 하는 도래지로서 낙동강의 대표적인 하중도입니다. 그렇다면 춥다. 그래도 따뜻하게 여겼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경천섬으로 들어가실까요? 들어가 보시죠. 가시죠. 이쪽이잖아요. 네. 이쪽. 따라갈게요. 해설사님. 낙동강 하중도 중에서도 최상류에 위치한 경천섬. 그만큼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생태 공원인데요. 그런 경천섬의 진짜 백미는 따로 있죠? 우와, 아니 해설사님, 저기 계단 꼭대기 있는 저기 뭐예요 도대체? 저기는 학전망대라는 곳입니다. 경천섬 일대를 그것도 가장 높은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360도 파노라마처럼 전망할 수가 있어요. 우와, 멋지다고 소문나는 이 상주의 경천섬을 그렇습니다. 한눈에 그냥 쫙 볼 수 있는 그 전망대라고요. 놀라실 거예요. 근데 계단이 좀 많네요. 조금 올라가시죠. 그래도 멋진 경치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운 내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올라가시죠. 가시죠.
계단이 몇 계단이나 되나요? 꽤 높은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세발 두 번째 줍니다. 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부푼 기대를 안고 전망대로 향하는 기정 씨. 왠지 발걸음도 빨라집니다. 아유, 계단이만. 아유, 올라오면 멋진 경치가 있다서 올라오긴 왔는데. 우와! 세상에. 오! 정말 멋진데요? 빨리 오세요, 빨리. 감독님. 오! 추워도 좋아. 대박이야. 오! 대박. 자, 드디어 경천섬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여기 어디? 학전망대에 오셨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자, 멋진 경치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철새 관찰을 위해 만든 전망대. 지금은 파노라마 풍경에 반해 사진 작가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다는군요. 특히 해질 무렵 황금빛 노을을 담은 낙동강의 모습은 탄성을 절로 자아낼 만큼 장관입니다. 아, 좋네요. 해설사님, 다음은 어딘가요? 아, 저쪽에 푼tun교라고 일컬어지는 수상탐방로 갈 오, 거예요. 물 위에 다리가 있네요? 네, 뜬 다리예요. 세상에나, 저희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신난다. 경천섬을 한눈에 담았다면 이번엔 좀 더 가까이에서 섬을 즐겨봐야겠죠? 기정 씨도 잠시 추위를 잊고 수산 탐방로로 발길을 옮겼는데요. 와, 물 위를 진짜 걷고 있습니다. 야, 저도 상주 몇 번 왔지만 이 다리는 처음이에요. 이거 언제 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올 1월에 완공을 했죠. 경천섬 수상탐방로라고 합니다. 오, 그래요? 네. 야, 길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뭐 975m? 근데 1km. 1km 정도 되죠. 오. 네. 걸으면서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기분도 참 신기한데 주변의 경치를 다 볼 수 있네요. 네, 이 비봉산의 또 이 경치도 좋죠. 와, 적벽 같네요. 적벽, 이 적벽을. 그리고 저기 옆에는 경천섬. 네, 경천섬. 그리고 수달, 오! 조형물도. 저기 있어요. 수달 있어요, 수달. 네, 네. 오, 빨리 가봐요. 놀러 왔어요. 터줏대감 수달의 보금자리이자 겨울 철새들이 오고 가는 쉼터 경천섬에서 추억 한 컷 또 남겼습니다. 탁 트인 낙동강의 경치와 물 위를 걷는 수상 탐방로. 소소한 추억을 선물하는 조형물과 포토존까지 경천섬에서 스트레스 원아웃! 다시 차를 달려 향한 곳 경천섬과는 양대 산맥을 이루는 여행지입니다. 이곳엔 또 어떤 언택트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낙동강과 이접한 곳에 참 언택트한 여행지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요, 바로 다 보고 계셨어요? 여기 경천대입니다. 경천대. 경천대 국민관광지 안에서도 조각공원의 마음을 뺏긴 기정 씨. 실내에 오래 머물기 어려운 요즘 야외 전시실이라니. 언택트한 작품 감상을 지나칠 수 있나요, 어디? 보통은 석상 작품이 많은데 이곳은 목조각으로 꾸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각들마다 하나씩 숨어있는 동물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고요. 120년 된 플라타너스 작품도 만날 수 있답니다. 작품 감상에 빠져있던 것도 잠시 경천대 무정으로 향합니다. 야, 이 경천대. 이 낙동강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경천대 바로 옆에 그만큼이나 또 멋진 정자가 있네요. 네. 이름이 무정이요. 무정. 이게 무우정. 그게 예. 아니고 예. 이쪽으로. 무우정.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 무정은 무슨 뜻의 정자인가요? 춤출 무자잖아요. 그러니까 비 내리는 것을 이제 무희들을 불러가지고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에요. 비를 내리게 해달라. 네네. 올해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이제 기청제를 지내게. 그만 좀 오게 해달라. 그렇지. 비가 많이 오면 그만 오게 해달라. 비가 안 오면 비 좀 내리게 해달라. 네. 아무래도 옛날에 그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이 무정에서 바라보는 낙동강의 경치도
정말 끝내줍니다. 조선시대 인조 때 전쟁을 예견한 우담 채득기 선생이 1628년 이후 상주에 내려와 무정을 세우고 오랜 기간 머물렀다는데요. 이 풍경을 보니 왜 그런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낙동강 제1경. 채득기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무정에서 여유를 누려보세요. 야외 조각공원과 번뇌를 벌일 수 있는 무정정자, 그리고 재미난 역사 이야기까지 경천대 국민관광지에서 스트레스 투아웃! 짧고 굵은 언택트 여행의 마무리, 역시 건강한 밥상 아니겠습니까? 와, 이거 딱 봐도요. 맛뿐만 아니라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맛뿐만 아니라 건강함까지 무심풍기는 그런 밥상이네요. 이게 어떤 밥상이에요? 1인 밥상 뭉치구이 정식입니다. 오, 그래요? 이 앞에 있는 건요? 이 부분은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육전과 죽순, 회 무침입니다. 오, 그런데 듣자니 이 상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음식들이 옛 고조리서에 나온 방법들을 만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 조리서인 시전서가 상주에 있는데요. 그 시전서의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현대인이 먹기 편하도록 만든 음식 밥상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이 밥상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각광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요. 1인 밥상으로 각각의 음식이 충실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력 증강에도 아주 좋은 밥상입니다. 오, 혼자 딱 먹는 1인 밥상. 거기에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코로나 시대 이제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좀 떨어지세요. 저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을 때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죠? 자, 옆으로 빨리 이동하세요. 집 밖을 벗어나서 먹는 음식, 특히 여행 뒤 먹는 음식이 꿀맛이라는 건 기정사실이죠. 부빔밥, 뭉치구이 등 재미난 우리말 메뉴에 건강까지 담은 1인 밥상. 거리두기 지키면서 편하고 맛있게 접수 완료. 1인 밥상으로 안심, 건강한 궁중 요리로 기분 좋게 스트레스 3아웃! 집콕 스트레스 무작정 견디기만 하셨나요? 이젠 잠깐 드라이브 여행으로 기분 전환해 보자고요. 언택트한 겨울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추워서 겨울 여행 어렵다고요? 차 타고 스르르르 지나가면 되죠. 차 타고 가다 잠깐 내려서 경치도 보고요. 마음 내키면 잠깐 내려서 풍경도 보고요. 짧고 굵게, 그리고 무엇보다 언택트하게. 여러분, 추운 겨울에도 여행 즐기세요. 스트레스도 확 날아갑니다. 네, 상주로 떠난 언택트 여행, 전망대에서 발 아래 풍경도 내려다보고 네. 또 수상 탐방로에서 무리도 걸어보고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화면으로나마 경천섬의 겨울 풍경을 보니까 눈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언택트 여행지 덕분에 우리나라의 숨은 명소를 많이 알게 됐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고장에 가면 전통 음식도 꼭 잊지 않고 먹어봐야겠습니다. 경북 상주의 언택트 여행지 잘 만나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요 며칠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정말 추운 겨울을 실감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 추위는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요. 이 추운 겨울 유기견들도 정말 견디기 힘든 날씨일 것 같은데요. 네. 다행히 잘 구조돼서 입양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춘심이라고 하는데요. 네, 춘심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시작은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어설픈 시작일지라도, 그래서 의도치 않게 상처가 조금 남을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그런 시작이 있기에 또 다른 가능성이 움틀 수 있습니다. 지난 가을, 춘심이와 우리의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날의 구조가 있어 춘심이에겐 입양이라는 희망이 생겼는데요. 그리고 모든 시작이 그러하듯 우리의 만남에도 끝은 찾아왔습니다. 2020년도 저물어가는 12월의 어느 날, 겨울도 깊어가는데 우리 춘심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춘심아. 이름을 불러도 조용한 춘심이 집.
원래 부르면 쪼르르 달려 나와야 하는데 집도 텅 비어 있고 설마 탈출? 은 아니고 집에서 뭔가 보느라 혼이 나가 있는데요. 아, 너튜브. 문명의 달달함은 사람, 동물 가리지 않나 보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세상의 모든 기적이 그렇듯 춘심이에게도 크리스마스 기적이 첫눈처럼 찾아왔습니다. 저조한 입양 문의에 초조해진 제작진이 SNS에 입양 공고를 올렸고 이를 유명 유기견 입양 계정에서 퍼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고 글을 퍼나르기 시작. 좋아요와 댓글이 폭발했고 그렇게 춘심이의 사연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뒤이어 입양 또는 임시 보호를 하겠다는 분들이 전국에서 연락을 해왔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입양 문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춘심이의 봄이 돼줄 입양자가 결정되고 춘심이는 본격적인 입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구조 후 경계가 심해 제대로 한번 쓰다듬지도 못한 춘심이. 춘심아, 우리 이별 준비 잘 할 수 있을까? 어? 너 왕소심장이 춘심이 맞니? 쓰담쓰담이 가능했단 말이야? 코를 깎을 때도 얌전하기만 한 춘심이. 아 이뻐. 들어가자. 야, 우리 춘심이가 이렇게 예뻤나? 다음은 입양 가기 전 건강 체크와 예방 접종. 이빨도 깨끗하네요. 네, 아주 깨끗합니다. 심장 상황충 검사하려고 피를 좀 뽑은 거예요. 네. 이게 밖에서 사는 애들은 심장 상황충이 제일 잘 걸리고 제일 위험하고 치명적인 거거든요. 코로나, 그다음에 캔넬코프, 광견병, 뭐 심령플루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어렸을 때 하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상황충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거고. 잘하네. 주사도 잘 맞아. 그치? 우리 춘심이 기특하네. 이제 조금씩 이별을 준비합니다. 춘심이가 떠난 집은 괜스레 더 쓸쓸해 보이는데요. 좀 많이 쓸쓸해요 좀. 아유, 춘심이가 파는 땅인데 이거. 땅 파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동안 우리도 춘심이를 너무 경계했던 건 아닌지 넓은 이곳이 춘심이의 놀이터가 될 수 있었는데 눈 한 번 밟지 못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춘심이는 실내 안락함 만끽 중입니다. 현재 춘심이는 제작진 집에서 임시 보호 중인데요. 임시 보호란 유기견이 구조 후 당장 지낼 곳이 없을 경우나 입양처로 가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맡아 돌보는 자원봉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과의 교감을 늘리고 실내 생활에 적응하면서 반려견으로 살기 위한 일종의 사회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임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기견들이 많은데요. SNS 유기견 계정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대망의 입양날. 2달간 정들었던 집을 찾았습니다. 익숙한지 냄새를 맡는 춘심이. 발을 내딛나 싶더니 곧장 집으로 슝 하고 숨는데요. 역시나 겁쟁이 모습은 어디 안 가네요. 그러더니 이번엔 새 집으로 슝. 그리고 한참 동안 춘심이는 이곳의 모든 기억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춘심이의 새 가족이 왔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니 아무리 궁금한데 묘하게 간질간질거려 단단히 똑같이 그 영상 봤을 때처럼 귀여운 귀여운 아이예요? 네. 자는 척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품종견보다는 입양이 좀 가기 힘드니까 남편이랑 항상 다음에 데리고 오는 믹스견으로 하자. 어차피 걔는 다 귀여우니까 그래서 믹스견을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낑낑거리나 했더니 유기견 시절 단짝 친구 깜돌이 때문인데요. 부산으로 떠나는 춘심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쉬워서 어떡해. 작별 인사를 뒤로 하고 이제 춘심이가 부산으로 떠나야 할 시간. 그동안 춘천에서 맺은 인연들이
춘심이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잘가 춘심아, 잘 살아야 해. 여기서 못다 이룬 거 그곳에 가서 정말 행복하게 좋은 분들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춘심아 잘 가. 춘천 사람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있었던 춘심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좋은 보호자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춘심아 입양 간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가서 사진 보니까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새로운 주인이랑 앞으로 남은 견생 더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요. 좀 잘 지내고 나중에 우리가 뭐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반갑게 맞이해줄 수 있는 춘심이가 됐으면 좋겠다. 부산으로 간 춘심이는 뚜뚜가 됐습니다. 처음엔 오빠 짱짱이를 경계하고 거리를 뒀지만 짱짱이의 듬직함에 뚜뚜는 함께 산책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뛰어노는 껌딱지가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람에 대해선 경계심이 있다는 뚜뚜 보호자의 메시지. 그리고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춘심이 현 뚜뚜 보호자님. 네, 우선 뚜뚜 이렇게 입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세상이를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도 세상이는 공격성은 없었지만 사람 손길이 가까이만 가도 막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책상 밑으로 숨고 사람 발소리만 들려도 어딘가로 계속 숨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옆에 오기만 해도 만져달라고 막 머리를 들이밀고 계속 올라오고 스킨십을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가 됐거든요. 뚜뚜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제가 그 이후에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릴 테니까 사랑으로 그리고 너무 급하지 않게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뚜뚜와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크리스마스 기적처럼 부산으로 입양된 이 춘심이를 보니까 네. 흐뭇해지네요. 네, 한동안 사람을 피했다는 춘심이가 새로운 봄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뚜뚜가 됐잖아요. 네. 새 이름 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언제 물러가나 싶던 북극 한파도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5.4도로 아침까지는 여전히 춥겠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2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도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권에는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탁하겠는데요. 세종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 대전은 오전과 밤에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2도, 논산 3도, 대전 2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1도, 서천 2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에는 대전의 낮 기온이 12도까지 껑충 오르겠고요. 우리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코로나 블루 뭐예요? 우리 집 반려식물 이야기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6120번님, 우리 집 반려식물들은 세월을 함께하며 제 키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허브들은 말려서 방향제로 활용하니까 네. 스트레스 날리는데 최고입니다. 키가 엄청 컸군요. 네. 사랑을 듬뿍 주고 계신가 봐요. 네.
4353번님, 우리 집 예쁜 제라늄이에요. 겨울은 꽃을 보기가 힘든데 우리 집 제라늄은 사시사철 동그랗게 피어 있죠. 꽃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정화돼요. 예쁘네요. 와, 너무 예쁘네요. 8997번님, 저희 집 반려식물 파키랍니다. 겨울에 물을 충분히 줬더니 이렇게 귀여운 연두잎도 보여주네요. 덕분에 수분 촉촉한 우리 집을 꾸며줍니다. 예쁘네요. 귀엽네요. 네. 1724번님, 마트에서 아보카도를 사와 맛있게 샐러드를 해먹고 남은 씨앗을 화분에 심었는데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고 저도 신기하답니다. 이야, 이렇게 씨앗을 심었는데 네. 이렇게 쭉쭉 자라면 와. 기분 좋아지죠. 저도 한번 심어보고 싶은데요. 예. 네, 오늘도 다양한 사진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가족들의 건강이 제일이죠. 하지만 알코올 중독과 게임 중독은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끊어야 사는 중독 치료, 꼭 끊어낼 수 있는 성공 방법은 없는 걸까요? 내일 아침 똑주부 큐에서는 중독 치료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는 이 추위가 조금씩 풀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겨울놀이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야외 스케이트장도 좋고 천변에서 눈썰매를 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함께 추억 많이 쌓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